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위사업청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국방혁신 4.0에 대한 내용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무인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저 샤를과 함께 방산 이슈에 대한 팩트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다파 이슈 무인체계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통 이제 오프닝을 할 때 제가 카메라를 보지 큐시트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큐시트를 보면서 오프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챗 GPT가 작성한 오프닝 멘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앞에 이 챗 GPT가 말해준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무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자, 왼쪽 분부터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에서 드론과 안티드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드론 사업팀 장서연 사무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로봇 사업팀에서 근무 중인 김성훈 육군소령입니다. 저는 방위사업청 미래도전 사업팀에서 연구개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사무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인 체계 얘기하기 전에 국방혁신 4.0이 나왔거든요. 국방혁신 4.0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국방혁신 4.0이란 AI,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주변국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AI 과학기술 강국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무인 체계가 나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무인 체계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대충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전쟁을 보면 이 무인 체계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도대체 무인 체계란 무엇입니까? 네, 무인 체계란 지상,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인간이 조종 통제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고안된 AI, 드론, 로봇 등 체계의 구성 일체를 의미합니다. 멈트라고 해서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있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 미래전 양상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말씀하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멈티란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의 약어로 쉽게 생각하시면 유인 무인 체계와 무인 무인 체계가 팀으로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유인 항공기와 여러 대의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운용하는 것이 바로 멈티의 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니까 모기에는 이제 사람이 타고 나머지 이제 무인 체계를 운용한다. 그렇게.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도대체 왜 무인 체계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무인 체계는 유인 무기 체계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안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인구 감소 시대의 병력 자원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무인 체계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딱 보니까요, 마치 AI 같았습니다. 거침없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다 얘기하지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무인 체계가 앞으로 이대로 멈춰 서 있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훨씬 더 발전할까요? 먼저 현재 운용 중인 무기 체계 중에서 단기간의 성능 개량을 통해서 자율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함께 발전을 시키면서 그런 자율화에 필요한 센서, 네트워킹 기술 같은 것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무인 체계를 운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무인 체계 간 군집 운용 기술 또한 같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자율화된 무인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전히 완전히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그런데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살상 무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먼 미래에는 아마 무인 체계 간의 전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드디어 스카이넷의 시대가 왔구나. 스카이넷. 그렇죠.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무인기 이런 첨단 기술이 집합된 거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기 체계 등의 앞으로의 활용도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쪽으로 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오늘 대전역에 딱 와서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청소하는 로봇이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 실생활을 보게 되면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청소 로봇인데요. 보통 인간이 귀찮거나 좀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 로봇들이 인간 대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방에서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데요. 병사들이 어렵고 위험한 임무에 로봇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을 보면은 폭발물을 제거하는 로봇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기뢰를 처리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보면은 무인기가 있고 감시정찰을 인간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병사들이 하기 제일 힘든 임무가 뭐냐면 부상당한 전우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거 구하려다가 자기도 총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무인 체계를 투입하게 되면 총알 다 맞아도 부상병 딱 안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무인 체계를 적용 활용하는 사례가 해외도 굉장히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무인기들이 감시 정찰용과 그리고 공격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 쪽을 보면은 병사를 호송한다든가 그리고 전투에 직접 투입을 해서 병사들과 같이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바다에서는 마찬가지로 기뢰를 제거하거나 정찰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우리만의 강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개발한 무인 체계만의 좀 독특한 점, 뭐 특장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은 산악 지형들이 많이 있고요. 징글징글하죠. 진짜 하여튼 전 너무 싫어요. 외국에서 쓰는 무인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무인기하고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산악지형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시험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K방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에도 많이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험 평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인 체계의 활용에 대한 분명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뭘까요? 무인 체계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의 중심 지역까지 깊숙하게 더 멀리 가서 정찰을 할 수 있고 전쟁 시 드론을 활용하여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인 체계는 미래 전장에서 꼭 개발해야 하는 필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기술이 있는 나라와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결과가 다를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이런 기술이 있는 나라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는 뭐예요? 사람이 떼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천양지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훨씬 더 좀 투자가 그다음에 R&D가 굉장히 많이 좀 투입됐으면 좋겠어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무인 전력의 비중이 현재는 8%였습니다. 싸워 이게 되거든요. 완전히 자율화된 무기 체계와 무인 체계가 협업하는 그래도 군대는 가야지.